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금융의 디지털 전환 부분과 뒷부분의 핀테크의 미래 부분으로 나누어서 수업할 건데요. 본 시간에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의 총 4가지 파트 중에서 4가지 챕터 중에서 마지막인 금융의 디지털 전환의 기초 기술들에 대한 수업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의 기초 기술들은 첫 번째는 오픈 뱅킹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뭔지 한번 수업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얘기가 있을 거고, 뱅킹 애저 서비스라는 이 얘기까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픈 뱅킹과 그 기술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챕터를 오픈 뱅킹으로 완성되는 금융의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의 기술, 오픈 API. 자, 이 기술 얘기들이 약간 이제 조금 지식적인 게 좀 가미되네요.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 뱅킹으로 완성되는 금융의 생태계. 자,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한때 TV하고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던 광고 한 편 있었죠. 영화 배우인 곽도원 씨가 특유의 고압적인 검사의 느낌으로 취조실 같은 곳에서 젊은 청년 한 사람을 딱 앞에 놔두고서 그 사람이 인생을 되게 걱정해 준 듯한 말을 막 합니다. 그죠? 한번 잠시 볼까요? 이게 어떤 건지. 이 광고에서 보면 곽도원 씨가 굉장히 연기를, 확실히 영화 배우라서 그런지 배우 중에서도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곽도원 씨가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너도 앞으로 결혼도 해야지, 이게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걸 알아야지 하면서 막 기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한 번에 기술적으로 쉽게 가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영상은 뭐냐면 신한금융그룹의 모바일 통합 플랫폼 소울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서 박도원 씨가 말한 기술적으로 한 번에 쉽게 가자라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거스를 수 없는 금융의 대세인 오픈 뱅킹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픈 뱅킹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까요? 오픈 뱅킹은 말 그대로 뱅킹이 오픈되어 사용되는 서비스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뱅킹에 어떤 것이 오픈된다는 것일까요? 바로 고객의 데이터가 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데이터를 오픈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오픈이라는 여기서 오픈은 공유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고객의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금융업계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곽도원 씨가 광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객의 모든 금융 정보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다른 서비스 혹은 플랫폼에 담아가지고 하나의 서비스 앱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오픈뱅킹이라는 거는 2018년 초에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 전역에서 처음 시도된 파격적인 금융 서비스 방식이었는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도 본격적인 추진을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국내에서는 2019년 10월경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미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만 보면 내가 가진 금융 정보를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편리함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금융업체와 금융업계 전체 입장에서 보면 오픈뱅킹의 시작을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곽도원 씨가 신한 소울 광고에서 보고 이래 있으면 당장에 곽도원 씨 얘기 듣다 보면 소울 가입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게 연기를 합니다. 여담이지만 여기에 이제 여자 배우까지, 이엘이라는 여자 배우까지 해서 시리즈로 나왔었는데요. 나중에 또 한 명이 더 배우가 더 추가되고 이렇게 됩니다. 시리즈로 나오는데 이 배우들의 연기력에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곽도원 씨를 통해서 광고주는 왜 저렇게 강한 어조로 우리 서비스에 당장 가입하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빨리 네 걸 우리한테 모두 담아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얘기해 볼까요? 오픈 뱅킹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한참 지났던 한참 예전의 얘기인데, 시중에 어떤 은행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이 강의에서 밝히자면 하나은행이었습니다. 하나은행에 제가 살던 지역에 은행 지점 하나가 제가 다니던 교회 앞에서 주일 대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은행 앱을, 그 당시 하나은행의 앱이 있었겠죠, 다운받아서 파일만 설치만 하면 그 조건으로 한 명당 꽤 적지 않은 금액으로 헌금을 교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체험을 직접 했죠. 저도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쓰고 있던 사람인데도 그냥 거기서 지우고 다시 하면 또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좀 사실은 좀 눈 감고 아웅하는 마케팅이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만 해도 효율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 이런 마케팅을 굉장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 은행 앱을 사람들한테 다운받게 하려는 노력을 시중은행에서 너무 열심히, 이 하나은행뿐만 아니고 다른 은행들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저도 마케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효율이 안 날 수도 있는 마케팅을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했는데, 제가 오픈 뱅킹이 시작된다는 뉴스들을 쭉 보면서 그 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왜 저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점차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픈 뱅킹의 시작을 어떤 매체 기사에서 표현하기를 디지털 금융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표현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오픈 뱅킹은 고객들한테는 편리함을 제공하겠지만, 그 편리함의 목적지는 가장 편리한 서비스가 누구로 정해지는지, 무한 경쟁의 오디션장이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내용 중에 보면 토스의 다큐멘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토스 다큐멘터리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이 핀테크 강의를 듣다 보면 이 영상을 익숙하게 몇 번 반복해서 듣게 되는데, 이 토스 다큐멘터리 첫머리에 나오는 나레이션을 제가 한번 빌어서 얘기하자면, 지난 100년간 바꾸지 않은 금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금융을 파격적으로 바꾸는 구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금융업에서 잡아놨던 물고기, 우리 보통 잡은 물고기는 밥을 안 주죠. 그런 물고기의 어떤 고객을 내 마음대로가 아닌 남의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을 구경해야만 하는 그런 누군가가 생길 수도 있고, 남의 물고기를 내 마음대로 끌어올 수도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결론을 낼 수는 없는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특징을 근거로 설명을 좀 하자면, 금융 서비스들도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픈 뱅킹으로 시작된 통합 서비스 형태가 계속해서 진화된다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승자 독식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개탄스러운 표현으로 1등만 살아남는 1등만 기억되는 더러운 세상, 이런 개그맨도 개그맨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만약에 정말 그런 세상이 정말 된다면, 금융업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금융권이 가진 기득권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업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고객을 공유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 고객들의 원천적인 금융 서비스는 우리의 상품에 연결되어 있는데 쉽게 그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까요? 제가 잠시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뉴스나 신문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획득하고 습득하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뉴스와 신문기사를 TV의 저녁 뉴스나 집에 배달되어 온 종이신문이나 혹은 주요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통의 사고를 어느 정도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뉴스와 정보를 습득하는 첫 번째 채널은 네이버 혹은 그 네이버 때로는 일 수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채널 정도일 겁니다. 거의 하나 내지는 2개 정도의 채널에 자신과 세상의 정보를 연결하는 식으로 생활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이렇게 세팅된 것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불과 한 10여 년? 좀 남짓했을까 싶습니다. 네이버에서 처음에 신문기사를 노출하기로 결정이 났던 시기가, 그 시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체 기자님들이나 광고 담당자님들하고 좀 많이 만남이 좀 많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 자신들의 기사가 네이버 같은 거대 플랫폼에 노출되는, 포탈에 노출되는 거죠. 노출되는 걸 상당히 자랑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거의 전 국민적인 트래픽이 보장된 채널에서 자신들이 만든 기사나 콘텐츠가 노출된다는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금의 권력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미디어의 파워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왜 가끔씩 자주 네이버의 기사 노출에 대한 정책으로 네이버의 선택을 의심하고 시비를 거는 일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금융 서비스는 너무나 많은 채널이 있고 고객 또한 1대-다, 다대1, 다대다의 구조로 금융 플랫폼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뱅킹의 결과가 고객과 플랫폼의 구조를 다대1 혹은 다대 극소수 정도로 정리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살아남는 일 혹은 극소수의 영향력에 대한 고민과 밀려나는 다수의 어려움이 염려되는 것이 쓸데없는 저만의 기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연결 기술 오픈 API,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생태계란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되게 쉽게 자주 쓰는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에코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공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놀랐었거든요. 이 생태계를 한자로 쓸 때 마지막에 개자라는 글자 있잖아요. 이게 저는 세계 할 때 그 개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자 실력이 부족해서 제가 그렇게 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 우연히 찾아보니까 저는 처음 보는 글자였어요. 희한하게 빨갛게 되어 있는 이 글자인데 이게 무슨 글자인가 싶어서 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게 뭐 멜개, 이어지는 개, 뭐 이런 이을개 이런 글자였거든요. 어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코시스템 또는 생태계라는 것이, 그 단어가 어떤 생존의 세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연결되었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제가 아주 새롭게 배운 개념이었는데, 이 단어처럼 이 단어에서 배운 거를 제가 금융에서도 한번 적용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금융의 시대를 상징하는 오픈 뱅킹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들이 서로의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다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서로서로 그렇게 빠르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 하고 한 번이라도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API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걸 뭐 풀어서 쓰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는 뜻으로 이제 말로 전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두 단어는 건너뛰고 우리는 인터페이스라는 단어에만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주로 어떤 두 가지를 연결해 준다는 개념으로 잘 사용되는 건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예로 사람이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할 때 누가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걸로 화면을 막 조작하죠. 이때 키보드 마우스를 컴퓨터와 이 사람 간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인터페이스는 두 개체 간의 연결 수단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API도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뭔가를 연결하는. 근데 어떤 연결을 하는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이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두 개의 소프트웨어 간의 연결을 하는 수단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A하고 오른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B가 있어요. 자, 얘 둘이는 아무 상관없고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A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B에서 보니까 저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걸 좀 사용하고 싶다. 그럼 A를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이거 우리는 없는데 니네들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같이 쓸 수 있게 좀 줘봐봐 했는데, 서로가 관계가 줄 수 있는 관계가 돼가지고 준다고 약속이 됐어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끌고 오는 겁니다. 복사를 해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설치를 해주러 또 개발 기간이 뭐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되느냐, B하고 A를 연결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A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또는 A에 있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B에서 연결해 와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링크 시켜서 쓸 수 있도록 이 링크의 연결 코드를 만든 겁니다. 이 연결 코드가 바로 API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A에 원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이 데이터가 B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B의 사용자가 있다고 쳐요. B의 사용자는 이 데이터와 A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B의 서비스에 진입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유저는, B의 유저는 이게 A에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B를 통해서 연결돼 가지고 A에 있는 것들을 따다 쓰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PI 연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런 API 연동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A 입장에서 막 이런 B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연동 작업을 하나하나 다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API 항목을 다 정리해서 정리해 놓은 공개용 사이트를 아예 개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를 바로 오픈 API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오픈 API 사이트에 아무리 접속해봐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API 사이트는 개발자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API를 제공하거나 연동하는 기술이 바로 금융이 진화하는 오픈 뱅킹의 기술적인 배경이라는 겁니다. 국내 많은 금융권에서도 자신들의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오픈 API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금융그룹은 자신들의 데이터나 시스템을 서비스를 아무데나 가져가라고, 편하게 가져가라고 이미 서비스를 오픈 API를 이미 개설했어요. 이 금융권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나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유료 서비스로 성장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API 연동 또는 오픈 API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오픈 뱅킹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이 그림이 바로 오픈 뱅킹의 그림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고객이 실제로 접속에 있는 거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짙은 색깔인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나 서비스는 맨 왼쪽에 있는 뱅크 플랫폼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중간에 노란색 API 플랫폼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커스터머는, 이 고객은 그냥 핀테크만 가입해도, 여러분들이 토스만 가입해도, 여러분이 카카오뱅크만 가입해도 하나은행 뭐 다 쓸 수 있는 거죠.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 개념이 바로 오픈 뱅킹이자 이 오픈 뱅킹이 가능하도록 만든 API 연동 또는 그걸 공식화시켜서 사이트로 오픈해서 모든 데이터들이나 기술들을 다 제공하는 방식으로 쓰는 걸 오픈 API로 간 겁니다. 만약에 금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오픈 API는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꼭 금융이 아니더라도, 꼭 오픈 뱅킹이 아니더라도 이 기술을 가지고 API를 연동해서 다른 곳에 있는 걸 가져오는 이 끌어당김의 연결의 기술로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란 걸 반드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나온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국에서 시작된 오픈 뱅킹은 금융 고객의 데이터를 금융 플랫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또는 기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픈 뱅킹을 통해서 고객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신의 금융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돼서 편리하게 된 거죠. 편리한 건 굉장히 편리하죠. 우리가 여기서 써보죠. 실제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오픈 뱅킹의 영향으로 무한 경쟁 시대, 뭐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됐고, 승자 독식의 시대까지 염려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죠. 나중에 1등한테 집어먹힐 수도 있는 거죠. 서비스 면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간의 연결을 위한 API 연동 또는 오픈 API 기술은 오픈 뱅킹의 시대를 가능하게 한 아주 중요한 기술적 근간이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